서울의 늦은 밤, 김민주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지 오래였다.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11시 58분. 마지막 버스는 자정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외투에 칼날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고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정류장 주변은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아마도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동물의 울음소리, 아마도 개의 울음소리였다. 호기심이 생긴 민주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정류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누구 있어요? 민준이 불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살폈다. 마침내 그는 골목 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개였다. 작고 더러운 개가 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주는 손을 내밀어 개를 만지려고 했다. 처음에는 개가 몸을 움찔했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톤이었기 때문에 점차 긴장을 풀었다. 여기 있었구나, 민준이 말했다. 누가 너를 여기 버렸니? 개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준의 마음이 녹았다. 그는 이 불쌍한 동물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은 개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를 들어 올려 밑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으아! 민준이 소리쳤다. 개 밑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젖어 있었고 안에는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모두 순수한 보석들이었다.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상자를 자세히 살폈다. 상자에는 비밀 메시지가 써 있었다. 이 보석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개를 돌보세요. 그러면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준은 메시지를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주받은 보석?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개를 돌볼 계획이었다. 그는 개를 안아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갔다. 마침 마지막 버스가 도착했다. 민주는 개와 상자를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 기사는 개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민준이 이건 제 서비스 동물입니다 라고 말하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뒷자리에 앉아 개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개는 이제 편안해 보였고 민준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은 보석들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들이 진짜라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도난당한 것이라면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주라니?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너무 피곤했고 지금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우선 그는 개를 집으로 데려가 목욕시키고 먹이를 줄 계획이었다.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기로 했다. 버스가 민준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벨을 눌러 하차를 요청했다. 버스 기사는 뒤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개와 상자를 안고 버스에서 내렸다. 밤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민준은 서둘러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16층에 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느렸다. 하지만 오늘 밤은 특별히 더 느리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은 복도를 따라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갔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불을 켜고 개를 소파에 내려놓았다. 잠시만 기다려, 친구야. 민준이 말했다. 먼저 목욕을 시켜줄게.
그는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을 채웠다. 작은 개는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민준을 지켜보았다. 개의 눈은 불안했지만 민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준은 개를 물에 조심스럽게 담갔다. 개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따뜻한 물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진정되었다. 민준은 샴푸를 사용하여 개의 털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먼지와 진흙이 씻겨나갔고 개의 진짜 색깔이 드러났다. 개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아름다운 색상이었다. 목욕이 끝나자 민준은 수건으로 개를 말렸다. 개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동물처럼 보였다. 깨끗하고 푹신한 털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였다. 이제 배고프지? 민준이 물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점심때 먹다 남은 치킨이 있었다. 그는 치킨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접시에 담았다. 개는 흥분하여 그의 발 주위를 맴돌았다. 여기 있어 친구야, 민준이 말하며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개는 열심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아마도 며칠 동안 굶었을 것이다. 민준은 개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웃었다. 그는 이미 이 작은 생명체에 애착이 생겼다. 식사를 마친 후 개는 소파로 가서 웅크렸다. 민준은 소파 옆 테이블에 보석 상자를 놓았다. 그는 상자를 열고 보석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것들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빛에 반짝이는 다양한 색상의 보석들. 민준은 보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이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민준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어떻게 골목에 버려진 개가 이런 귀중한 보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민준은 피곤함을 느꼈다. 오늘은 긴 하루였고 그는 모든 것을 내일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는 이불을 가져와 개 위에 덮어주었다. 개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잘 자, 친구야, 민준이 속삭였다. 내일 보자. 그는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보석과 개,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피로가 그를 압도했고 그는 곧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얼굴을 핥는 따뜻한 감각에 깨어났다. 그는 눈을 떴고 개가 침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 올라왔니? 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밝은 햇살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름다운 날이었다. 민준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였다. 다행히 오늘은 그의 휴일이었다. 민준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만들었다. 개는 그의 뒤를 따라왔다. 민준은 개에게 물과 남은 치킨을 더 주었다. 개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민준은 어젯밤에 발견한 보석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거실로 가서 상자를 다시 확인했다. 햇빛 아래에서 보석들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민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석들의 가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보석 감정사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서울에는 많은 보석 감정사들이 있었지만 그는 평판이 좋은 곳을 찾고 싶었다. 검색하는 동안 민준은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는 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를 뭐라고 부를까? 그가 물었다. 행운? 아니면 복덩이? 네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개는 마치 이해한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좋아, 행운이라고 부를게. 민준이 결정했다. 그는 계속해서 보석 감정사를 검색했고 마침내 강남에 있는 유명한 감정사를 찾았다. 좋은 평가가 많았고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전문성을 칭찬했다. 민준은 즉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오후 2시에 시간이 있습니까? 접수원이 물었다. 네, 좋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는 행운이를 산책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그는 개 목걸이와 리드줄이 필요했다. 민준은 근처 펫샵으로 가기로 했다. 그는 행운이를 안고 아파트를 나섰다. 밖은 춥지만 맑은 날씨였다. 펫샵은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었다. 펫샵에 도착하자 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이 물었다. 강아지 목걸이와 리드줄이 필요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은 그들을 가게 뒤쪽으로 안내했다.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목걸이와 리드줄이 진열되어 있었다. 민주는 행운이의 크기에 맞는 빨간색 목걸이와 리드줄을 선택했다. 귀여운 강아지네요. 주인이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행운이라고 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어제 밤에 발견했어요. 길에서 발견하셨나요? 네,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이 아이는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목걸이와 리드줄을 계산하고 개사료와 몇 가지 장난감도 함께 구매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별말씀을요. 행운이를 잘 돌봐주세요. 민준과 행운이는 펫샵을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가족들, 커플들, 그리고 다른 개 주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행운이를 리드줄에 연결하고 함께 산책을 시작했다. 행운이는 행복해 보였다. 꼬리를 흔들며 주변 환경을 탐험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공원을 산책했다. 행운이는 다른 개들과 놀기도 하고 나무 냄새를 맡기도 했다. 민주는 이 작은 생명체와의 시간을 즐겼다. 그는 행운이를 찾은 것에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1시였다. 보석 감정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공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후 민주는 행운이에게 물과 사료를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보석 상자를 가방에 넣고 강남으로 향했다. 그는 행운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감정사 사무실에 개를 데려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다. 곧 돌아올게, 행운아, 민준이 말했다. 착하게 있어. 행운이는 마치 이해한 것처럼 소파에 누웠다. 민주는 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섰다. 강남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다. 민주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계속해서 보석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저축할까? 새 차를 살까? 아니면 행운이를 위한 더 좋은 집을 구할까? 지하철은 붐비고 있었지만 민주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가방 안의 보석들을 생각하니 긴장되었다. 강남역에 도착한 후 민주는 보석 감정사 사무실을 찾아 걸었다. 사무실은 고급 빌딩의 10층에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열자 우아한 인테리어가 그를 맞이했다. 벽에는 다양한 보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유리 케이스에는 아름다운 보석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접수원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2시 약속이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아, 네. 박 선생님이 곧 만나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준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만약 보석들이 진짜가 아니라면 혹은 돈 한 푼이라면 그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나이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씨죠? 박종현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민주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밝고 깨끗했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박 선생이 말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민주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이 보석들의 가치를 알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박 선생은 상자를 열고 보석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것들을 어디서 얻으셨나요? 그가 물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길에서 발견한 개 밑에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박 선생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보석들을 검사했다. 그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여 각 보석을 자세히 살폈다. 검사가 끝난 후 박 선생은 안경을 벗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매우 귀중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정확한 가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수십억 원은 될 것입니다. 민준은 숨을 들이켰다. 수십억 원?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 선생이 계속했다. 이 보석들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이 보석들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적어도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별한 배열, 이것은 고대 의식에 사용되었던 패턴입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의식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은 종종 저주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아 고대 문화에서는 보석을 특정 방식으로 배열하여 특별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믿었어요. 민준은 상자에 있던 메시지를 떠올렸다.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불안해졌다. 이 보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박 선생은 잠시 생각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보석들은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적절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현명한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귀중한 보석들이 버려진 개 밑에 있었을까?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민준이 말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민준 씨. 이런 귀중한 물건들은 종종 위험을 동반합니다. 민준은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머리가 복잡했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진 보석들, 고대 의식, 저주, 이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해야 할까? 박 선생의 조언대로 박물관에 기증해야 할까? 아니면 보석들을 팔아야 할까? 그리고 그 저주는 무엇일까? 민준은 행운이를 생각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개를 돌보는 것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이미 행운이에게 애착이 생겼고 그를 돌볼 의향이 있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상황이 이상했다. 민준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고대 의식과 보석에 관한 전문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고대 아시아 의식, 보석 저주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책들이 나왔지만 아무것도 그의 특별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 김지은 박사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녀는 아시아 고대 문화와 의식에 대한 전문가였다. 민준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간략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했다. 이메일을 보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행운이가 걱정될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동안 민준은 계속해서 보석들에 대해 생각했다. 수십억 원. 그 돈으로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선생의 경고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 보석들이 정말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민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열자마자 행운이의 환영을 받았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달려왔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행운이를 안아 올렸다. 보고 싶었어, 행운아. 그가 말했다. 오늘 재미있게 지냈니? 아파트는 그가 떠났을 때와 같은 상태였다. 행운이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다. 좋은 징조였다. 민준은 가방에서 보석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그는 놀랐다. 김지은 박사로부터의 답장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기아의 이메일을 읽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아가 설명한 보석 패턴은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전 11시에 제 연구실에서 만나 보석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은 드림. 민준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몇 분 후 김 박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건물의 주소와 연구실 번호를 보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는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어두운 숲 속에 있었고 행운이가 그의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그는 개를 따라 달렸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갑자기 숲이 사라지고 그는 자신이 고대 사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원의 중앙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보석들이 특별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제단 주위에는 마스크를 쓴 인물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앱조리고 있었다. 민주는 불안감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한 인물이 그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말했다. 보호자로서. 민주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방은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였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거실을 지나가는 동안 그는 소파 위에 있던 행운이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는 그를 바라보며 슬프게 울었다. 무슨 일이야, 행운아? 민준이 물었다. 그는 개에게 다가갔고 행운이는 그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행운이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마치 그도 나쁜 꿈을 꾼 것처럼 보였다. 걱정하지 마, 친구야, 민준이 말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는 물을 마시고 행운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개는 그의 무릎 위에 웅크렸다. 민주는 천천히 개의 털을 쓰다듬었고 점차 둘 다 진정되었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행운이에게 아침 식사를 주고 자신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은 김지은 박사를 만나는 날이었고 그는 긴장되었다. 민주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그는 보석 상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행운이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너를 데려갈 수 없어, 행운아, 민준이 말했다. 대학교에는 개를 데려갈 수 없거든. 하지만 곧 돌아올게. 행운이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개에게 물과 사료를 충분히 남겨두고 몇 개의 장난감도 바닥에 놓아두었다. 착하게 있어, 그가 말했다. 저녁에 보자. 민주는 아파트를 나섰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고 비가 올 것처럼 보였다. 그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서울대학교까지는 버스로 약 40분이 걸렸다. 민주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계속해서 어젯밤의 꿈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너무 생생했고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보호자로서 그 인물이 말했다. 무엇의 보호자일까? 대학교에 도착한 후 민주는 인류학과 건물을 찾아 걸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다. 나무들은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학생들은 바쁘게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인류학과 건물은 캠퍼스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민주는 건물에 들어가 김지은 박사의 연구실을 찾았다. 3층 302호실. 그는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민주는 문을 열고 연구실에 들어갔다. 방은 책과 고대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문화의 의식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책상 뒤에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씨군요. 그녀가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앉으세요. 민주는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보석 상자를 꺼냈다. 이것이 제가 이메일에서 언급한 보석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김 박사는 상자를 받아 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놀랍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것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준이 물었다. 김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보석들은 수호자의 보석이라고 알려진 물건입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이 보석들은 강력한 존재, 가디언을 소환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가디언이요? 네. 가디언은 초자연적인 보호자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태나 동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가디언은 그들의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민준은 행운이를 생각했다. 그 개가 가디언일까? 하지만 모든 힘에는 대가가 따르죠. 김 박사가 계속했다. 가디언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럼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나요? 전설에 따르면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디언을 진정한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디언을 도구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민준은 상자에 있던 메시지를 떠올렸다. 개를 돌보세요. 그러면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가 이해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석들을 찾으셨나요? 김 박사가 물었다. 민준은 행운이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개 밑에서 보석 상자를 발견한 경험을 모두 설명했다. 김 박사는 주의 깊게 들었다. 매우 흥미롭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개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가디언은 보호자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럼 행운이가 가디언인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개를 데려올 수 있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요. 하지만 오늘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개도 함께 데려오세요. 제가 특별 허가를 받아 놓을게요. 민준은 동의했다. 그는 보석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때까지 이 보석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김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개를 친구로 대하세요. 절대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민준은 연구실을 나섰다. 그는 머리가 복잡했다. 가디언, 저주, 보호자, 이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겪은 이상한 사건들을 설명해 주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다. 그는 완전히 젖은 채로 버스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준은 계속해서 김 박사의 말을 생각했다. 행운이가 정말로 가디언이라면 그는 개를 발견한 이후로 이미 그를 친구로 대해왔다. 그는 행운이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다. 아마도 그것이 저주로부터 그를 보호한 이유일 것이다. 버스가 그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강해졌다. 민준은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는 완전히 젖은 상태로 건물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행운이가 걱정되었다. 걔는 그가 없는 동안 외로웠을 것이다. 민준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16층에 도착하자 그는 복도를 따라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갔다. 하지만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준은 경계심을 가지고 문을 밀었다. 행운아, 그가 불렀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민준은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다. 누군가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행운아, 민준이 다시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다. 대답은 없었다. 민준은 부엌, 침실, 욕실을 모두 확인했지만 행운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걔는 사라졌다. 민준은 공포에 휩싸였다. 누가 행운이를 데려갔을까? 그리고 왜? 그때 그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다. 보석들을 원한다면 오늘 밤 자정에 한강공원으로 와라. 혼자서 경찰에 신고하면 걔는 죽을 것이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행운이를 납치했고 보석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즉시 받았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박사님, 누군가가 행운이를 납치했어요. 그들이 보석들을 원해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군요. 그들이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개를 해칠 수 있어요. 일단 침착하세요. 제가 지금 당신의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봅시다. 민준은 동의했다. 그는 김 박사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소파 위에 앉아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행운이가 괜찮기를 바랄 뿐이었다. 약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은 문을 열었다. 김 박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학문적인 모습과는 달리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말했다. 김 박사는 아파트로 들어왔다. 그녀는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메모를 보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메모를 건넸다. 김 박사는 그것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보석을 원해요. 아마도 가디언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석들을 주면 행운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개를 돌려준다고 해도 가디언을 잃게 되면 당신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디언의 힘을 이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는 함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김 박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는 가디언과 보석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행운이를 구하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함정이요? 그가 물었다. 김 박사는 가방을 열고 작은 병을 꺼냈다. 이것은 고대 약초로 만든 약입니다. 가디언을 소환하면 그들은 이 약을 맞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행운이가 정말로 가디언인지 확인하고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민준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김 박사님, 그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가디언, 마법약. 이것들은 모두 전설이 아닌가요? 김 박사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민준 씨, 제 학문적 경력 동안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보석들, 이것들은 분명히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우리는 가짜 보석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납치범들에게 진짜처럼 보일 가짜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정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준은 의아했다. 가짜 보석들을 어디서 구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김 박사가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짜 보석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가짜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제 연구를 위해 만든 복제품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일반인은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민준은 감탄했다. 김 박사는 이 상황에 대비해 온 것 같았다. 그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그 다음은요? 그가 물었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 가는 척할 거예요. 저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볼 거예요. 그들이 개를 데려오면 우리는 가짜 보석들을 건네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약을 사용하여 행운이의 진정한 본성을 확인할 거예요.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해 보였다. 민준은 걱정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면 어떻게 하죠? 행운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김 박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게다가 가디언과 주인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행운이가 정말로 가디언이라면 그는 당신을 찾아올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김 박사의 말이 맞기를 바랐다. 행운이를 다시 보고 싶었다. 몇 시예요? 그가 물었다. 오후 6시입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식사를 하고 계획을 더 자세히 논의해 봅시다. 민주는 동의했다. 그들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가디언과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에 따르면 가디언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그들의 주인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해왔다고 한다. 역사 속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가디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들은 모두 가디언의 지혜와 힘을 이용했어요. 민주는 놀랐다. 정말인가요? 물론 이것은 공식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특별한 조수가 있었죠. 그들은 동물이나 추실한 하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행운이가 정말로 가디언이라면 그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자가 될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민준 씨, 기억하세요. 김 박사가 말했다. 가디언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 파멸했어요. 가디언을 친구로 대하고 지혜롭게 그 힘을 사용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